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가지고요. 그 7월 FOMC 회의록 리뷰입니다. 조기 테이퍼에 대한 거죠, 전부 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회의록이 아니죠. FOMC 이날 미팅이 있었던 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86번가 7월 31일. 네, 찾았습니다. 이제 7월 31일 날 라이브 했던 자료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은 사실상 성명서 보니까는 별로 바뀐 게 없던데 큰 힌트가 하나 나왔다. 커밍 미팅스라는 표현이 추가가 되었더라. 이거 2013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커밍 미팅스라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의 회의 뒤에 테이퍼링을 실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커밍 미팅스가 요번에 7월달 회의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뒤에 두 번째 회의 이제 뒤에 남은 게 9월,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회의인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12월 초부터 실행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테이퍼링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제 그 6월 FOMC에서 예상보다 빨리 earlier tha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테이퍼링 되게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그 다음 미팅으로 얘기를 하려면 연준의 성향상 보통 next meeting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다음 미팅 이라는 표현은 요번에 하여튼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아니지 않나. 두세 번 뒤. 근데 특히 11월이 지금은 거의 얘기된 것 같다. 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요번 회의록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이제, 초점을 가지고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회의록에서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말을 하기를 이제 경제가 그들이 예상한 대로 광범위하게 발전을 해 나간다면 자산 매입 속도를 올해 내에 줄여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매입의 그 페이스를 줄여 나간다. 이게 이제 테이퍼링을 풀어 쓴 단어죠. 그러니까 테이퍼란 단어 자체 쓰는 거를 연준이 꽤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게 놀라움을 준 겁니다. 뭐라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올해 내로 테이퍼링 선언이 아니라 테이퍼링 실행을 원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많이 놀랍니다. 야, 그러면은 올해 내 회의들 한번 다 가져와봐. 9월, 11월, 12월입니다. 야, 근데 12월은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2월 회의가 15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5일 날에 개최를 해가지고서 이날 테이퍼링 선언하고 테이퍼링 실행에 바로 들어간다. 근데 미국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 길잖아요. 이거 고려하면요. 선언과 동시에 실행을 12월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남습니다. 이제 9월하고 11월이 남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있는 거죠. 9월에 선언하고 10월이나 11월에 실행하는 거. 아까 보시면 달라스 총재가 이런 얘기했죠. 9월 선언하고 10월에 실행하자. 실제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연준 내에. 그게 아니면은 11월에 선언을 하고 근데 11월 굉장히 초거든요. 그 FOMC가 11월 3일입니다. 11월에 선언을 하고 11월에 바로 실행을 하자. 혹은 선언하고 12월에 실행을 하자. 요 정도 선택지가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한 12월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앞선다는 것을 앞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매파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그 86권과 8월 7일 날 방송으로 한번 이제 또 돌아가 보시면은요. 이때 당시에 이제 진짜 11월인 것 같아요라고 제가 이제 배팅을 했어요. 보시죠. 맨 마지막에 86권과의 선택.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결정을 예상한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을 하게 된 최종 계기가 7월 그 FOMC 회의 보니까는 이거 그 11월 아니면 12월 같은데 커밍 미팅스란 표현이 있으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QE라는 것 자체가 자산 매입하는 규모를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걸 줄여나간다. 그럼 잘못하면 이제 순수하게 수급만 봐서는 국채를 사는 세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사는 세력이 줄어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채를 발행하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원래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올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금융시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채 쪽은 누가 이제 주체, 그 발행의 주체냐라고 하면 재무부고, 근데 이제 이때 나왔던 게 재무부가 다음 분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요, 11월부터는 국채 발행량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시기가 좀 겹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아, 이거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하니까는 국채 발행량을 같이 줄여 나간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11월 테이퍼링 배팅을 했었죠, 이때. 근데 어쨌든 지금 예. 놀랍게도 지금 이 배팅이 거의 뭐 지금 정배팅이 되어가는 느낌인데요. 네,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시장 반응으로 돌아오면은 계속 하락입니다. 하락에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의 정배팅은 12월이었는데, 근데 이게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11월을 보고 있지만, 9월 FOMC 미팅이나 8월 잭슨홀 미팅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8월이나 9월 이렇게까지 앞당겨져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진짜 이거는. 어쨌든 이제 요거 때문에 증시는 하락했고 달러는 강해졌고 그래서 우리 원화 약하고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리스크 오프의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어저께 링크를 걸어드렸던 그 이제 이데일리 나와가지고서 했던 얘기도 이건데 이게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게 맞는 건가? 저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제 답안지를 보고 간다는 거고, 그 답안지는 2013년도에 테이퍼링 사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3년의 테이퍼링 사례하고 너무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암만 해도 계속 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테이퍼링 논의하고 개시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요 일들은 사실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이 주제를 다룰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행동하는 용기 책 봤잖아요. 혹시 지금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뒤에 테이퍼링 진행하는 부분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86번가에서 했던 방송이 있거든요. 그 책 내용 정리한 거. 그거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좀 짧게 정리해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우리가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긴축 발작. 그게 이제 5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의회 가가지고서 벤 버냉키 의장이 얘기를 하죠. 테이퍼링 언급을 처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첫 번째 FOMC 회의. 당연히 이거 주목받았겠죠. 다음 회의에서 바로 얘네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시장이 놀랬으니까. 그게 이제 6월 19일이었는데 이때는 다행히 테이퍼링 이제 선언을 안 해요. 대신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테이퍼링 실행을 하겠어라는 그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5월 22일부터 해가지고서 6월 19일, 그 다음에 6월 이제 20 며칠까지 해가지고 증시가 쭉 내려가요. 그 하락의 폭이 제가 쭉 내려갔다 표현했는데 쭉 내려간 게 S&P 500 기준으로 고점 저점 하면 5.7%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증시가 요렇게 올라가요. 당시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빠졌던 때인데요. 이게 보시면 5월 22일 날 요렇게 이제 이날 장대 음봉 맞고 내려왔죠, 이거.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시장이 많이 놀래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19일 날 FOMC 하고서도 와 진짜 테이퍼링 하나 봐. 구체적 조건까지 얘네 제시했어서 빠지다가 이제 이 막 빠지고 있잖아요. 6월 24일까지.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얘기했던 조건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요거 하면서 요런 거 얘기하면 시장이 놀래겠지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 놀래키려고 이때 좀 밑밥을 깔아요. 증권 매입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통화 정책이 매우 협조적으로 유지되기를 연준이 기대한다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죠. 이거는 이제 제로금리가 굉장히 오래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네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비유기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고서 미팅 딱 끝나고 나왔는데 증시가 빠진 거죠, 전날에.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는 버냉키 의장이 이제 이거 뭐야?
왜 6월 FOMC에서 우린 좀 비리기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자산시장이 흔들리지? 라고 하면서 우리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연락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는 이제 연준 인사 중에 몇몇이 바로 이제 뭐 연설 날짜들이 잡혀 있다는 거죠. 버냉키 본인은 7월 10일에 이제 연설 날짜가 잡혀 있어서 날짜가 너무 먼 거예요. 당장 지금 6월 말에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당장 이메일 보내가지고서 점심 미팅 잡아가지고서는 야, 너네가 그 지금 연설 날짜 정해진 거 있잖아. 이때 나가서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해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막 총출동들을 하세요, 요분들이. 그래서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점점점 하면서 이제 우리 비둘기적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해서 시장을 안심을 시켜요. 참 미묘하죠, 그죠? 요나의 점심 식사한 날이 저점입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식으로 연준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보이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지금으로 치면 수요일 날에 테이퍼링에 대해 이제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놀랬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에 회의록 공개되면서 시장이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목요일 날에 카시카리가 나와가지고서 우리 테이퍼 결정할 때 델타 고려할 거야. 생각해보면 델타 좀 심한 것 같아. 금리 저기 테이퍼링 굳이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거 우리 아니야. 2013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 그 금요일에는 이제는 소위 요즘에 이제 매파로 아주 좀 이름 날리고 있는 카플란까지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근데 델타가 이러면 테이퍼링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거기다 쐐기를 박은 게 잭슨홀 미팅 우리 안 만나 있게 우리 데이터 심하더라 야 우리 비대면으로 할게. 2013년에 요 사례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싸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연준이 볼 때는 시장이 조금 과하게 놀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저때 당시에 증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였냐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돼서 5월 달에 5월 22일에 두드려 맞고 6월 24일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계단식으로 연말까지 상승합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2013년 테이퍼링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해는 막을 내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이 왜 나왔냐는 거죠. 그런 그림이 왜 나왔냐면 당시 이제 그 6월 A에서 했던 말이 금년 하반기에 테이퍼링 하겠다. 그러니까는 데이터 이제 실행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까지도 특정을 지어요. 그때 당시에 later this year라고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 중으로 테이퍼링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시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그러면 6월 이후에 회의들 다 가져와 봐. 이때마다 연준이 실제 테이퍼링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 확인해야 돼. 실제 들어가면 증시 빠질 수 있다. 조심해. 라는 식으로 체크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회의가 다가오는데 야, 이번에 안 할 것 같아. 안 한대. 라고 하면 증시가 쫙 올랐다가 또 이렇게 좀 가드를 올리고 긴장을 하고 있다가 야, 이번에 또 안 한대. 그럼 또 올랐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했는데 우상향이었었다. 그래서 강세장을 이어갔다. 예, 이게 2013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때 이제 6월 회의하고 하락했다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휘해서 반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회의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별게 없을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광범위하게 이야기가 퍼져나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야, 그럼 7월 다음에 뭐가 있지? 8월에 잭슨홀 있네, 얘들아. 잭슨홀에서 뭔가 나오는 거 아냐? 하면서 슬금슬금 또 증시가 빠져요. 그러다 잭슨홀 아무 일 없었거든요. 우아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회의가 두둥 다가오죠. 이제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 하면은요, 2013년의 연준은 지금의 연준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결정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이제 분기 말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1년에 8번 FOMC 미팅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도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다 해주세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인터뷰를 하는 회의가 있고 안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36912가 하는 회의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연준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터뷰도 해야죠. 그래야지 이 중요한 결정, 이 너무 중요한 결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만 내리고 인터뷰 없이 땡 하고 가버리면 성명서만 내고 그럼 시장이 놀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69 12월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금년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야 12월이면은 금년 연말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9월인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 9월 회의에 대한 배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47명의 경제학자 중에서 3분의 2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행동하는 용기 책을 봐도요. 무려 9월 FOMC 회의 전날 밤에 버냉키가 그 정도로 전망이 분명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전날에. 자기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연준 내에서도 테이퍼링 하자, 아니다 늦추자 가지고 팽팽하게 싸웠고 조력자였죠. 당시 부의장이었던 제니 델런, 그 다음에 빌 더들리 3인자라고 할 수 있죠. 뉴욕 연준 총재. 여기에 강력한 지지로 테이퍼링을 9월에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아까 전에 그 잭슨홀 미팅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버냉키는 그거를 온몸으로 드러냈어요. 버냉키는 8월 잭슨홀에 불참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의장이 불참했는데 어떻게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까요? 그쵸? 약간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서 9월 달엔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9월마저 스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엔 369, 10이 중요했는데 그럼 10월에도 아무것도 없겠네. 그래서 시장이 자동적으로 12월에 테이퍼링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굉장히 자동적으로 곧바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제 주가 한번 보시면 압니다. 제가 넣은 걸로 봤는데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해가지고서 계속 상승을 펼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더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이런 거예요. 자, 2013년에는 금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 회의록에서 이게 대다수 위원이 연내 테이퍼링 실행 요 두 개의 단어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13년에 보면 그럼 금년 하반기니까 하반기 내내 사람들이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긴장과 안도를 반복을 했다고. 그러다가 하반기 중에서 가장 늦은 12월에 실제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야기한 기간 중에서는 가장 비둘기적인 시기에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죠, 이때. 지금의 경우에는 8월 잭슨홀, 9월 FOMC, 11월 FOMC가 이제 남아있는데, 저는 이제 11월 FOMC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8월, 9월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 계세요. 8월 28일이 잭슨홀 끝나는 날이고, 9월 22일이 FOMC 둘째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때랑 비슷하게 13년하고 흘러간다라고 하면 잭슨홀 즈음으로 해서 이때 테이퍼링 얘기 안 할 거네 하면은 랠리. 9월 22일 날 FOMC 때 이때 또 이때나 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아니네 그러면 11월이야 랠리. 뭐 이런 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왜 11월 테이퍼링으로 보느냐라고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데이터를 몇 번 더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지난 방송에선가요?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이터를 몇 번 더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연준은요 고용과 인플레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고용을 중요하게 봐요. 근데 당장 8월에 실행한다? 그러면은 7월에 FOMC 했잖아요. 8월에 결정을 하려면 난 데이터를 더 보겠다고 했는데 8월 초에 나온 데이터 딱 한 번만 더 보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9월에 한다? 그러면은 9월 달에 또 나올 데이터까지 하면 두 차례 2개월치 더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11월에 한다? 그럼 11월 3일이기 때문에 사실 10월 데이터를 다 보진 못해요. ISM 정도 보고 가겠네요. 근데 11월 회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10월까지 나온 거 3개월치를 더 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야, 이거 뭐 하나가 무슨 차이냐. 근데 특히 이제 9월하고 비교하면 그런 거죠. 야, 2개월치보다 3개월치보다 뭐 그렇게 달라 하시는데 요 한 달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용이 특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특히 제 고용 관련해서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현재 추가로 실업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당 $300를 더 주고 있습니다. 평소 주던 것보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주들 그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주는 이미 조기 종료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이제 일괄 종료되는 시기는 9월 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초가 되면은 이 지급이 종료가 이제 전체적으로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 실업수당 나오는 게 종료가 되면 사람들 주머니가 얇아지니 아무래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이제 9월 달에 고용 데이터가 월간 고용 데이터가 블록버스터급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9월 달의 데이터는 10월 초에 월간 고용 보고서로 발표가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9월 FOMC에서 결정을 내리면 이 9월 데이터를 못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11월에 하게 되면 이 9월 데이터가 나오는 10월 달 포함되잖아요. 보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연준이면 가장 변수가 될 만한 이 데이터는 꼭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100만 나와도 잘 나온다고 여러분들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 아주 일부 기관에서는요, 이 9월 데이터가 200만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는 꼭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중에서 9월에 실행하면 못 보고 11월에 실행하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업들 3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이 이제 실적 시즌 끝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8월이죠. 3개월 뒤면 11월이죠. 자, 3분기 실적이 절반 정도 나와 있을 시기에 FOMC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 피크에 대한 우려 계속 있잖아요. 실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기업들 실적일 거고. 그러면은 과연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하고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 개 분기 정도는 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9월하고 11월 해봤자 하나의 회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회의를 넘기게 되면 고용 데이터 폭발적 증가일지 아닐지도 확인할 수 있고 기업 실적도 하나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1월로 넘기지 아니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상황 증거로 재무부가 11월부터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11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리부터 지금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준 내에서 아까 연준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준하고 재무부 사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소결론을 내려보면은 일단은 이제 테이퍼링 실행한다 그래서 시장을 많이 놀랬는데 13년하고 비슷하다. 13년도에도 그 올해 하반 그 이제 그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가장 늦은 시기에 하면서 시장이 좋았듯이 이번에도 연내에 실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연내 중에서 제일 늦은 11월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은 것 같다. 만약 진짜 11월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시장은 지금 놀란 거를 많이 되돌릴 것 같다. 놀람을 멈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여서 이제 자세하게 길게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좀 재미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델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랬는데 회의록에 나온 거 보니까는 델타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월의 인터뷰하고 좀 달라요. 파월 의장이 일부러 좀 세게 얘기했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은 요번에 이제 그 델타에 대한 얘기 나온 게 많은 참가자들이 그 예방접종 진행이 지금 느려지고 그 다음에 경제 전망에 하방 위험을 제기하는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 경제 전망의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은 참가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회의록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7월 FOMC 회의록에서 델타가 테이퍼링 시기 연기에도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위한 준비로 한동안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과 관련된 코로나19 사례 증가의 위험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비류기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FOMC 인터뷰만 보면 뭐 데이터는 어찌되든 말든 오버를 좀 해서요. 테이퍼링 하겠다 이렇게 들렸다며, 아니고 회의록 나오고 나서 보니까는 야 이거 데이터가 확산되면 테이퍼링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를 연준의 위원들이 얘기를 충분히 나눴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변이는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여전히 페드의 통화 정책의 중요 변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그 코인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금융 안정을 이야기한 파트인데 여기에서 암호화폐 사용 증가,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시 및 적절한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안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그 이제 암호화폐의 사용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금융 안정 쪽 잠재적 리스크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좀 투명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서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감시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규제를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알기로 회의록에 이렇게 규제를 마련이나 이런 것까지 언급한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솔직히 잠재적으로는 매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보는데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연준에서 계속 강조한 게 고용이에요. 고용이 계속 좋아져야 된다, 고용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플레는 이미 도달했거든요, 자기네 목표에.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 이유가 고용밖에 안 남은 거죠, 사실은. 근데 고용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번에 과거 수준까지 고용이 회복을 못해도 마치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막 이제 그 과거 수준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이 빠졌거든요, 요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데 그 1,000만이 다 회복이 안 돼도 우리는 금리 올릴 거야 라는 식의 밑밥을 까는 듯한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서처럼 뭐 대다수의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대다수의 참가자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예. 모스트가 들어간 건 아니고 세버럴이 들어간 거기는 한데, 이제 몇몇 참가자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런 거죠. 이게 보니까는 그 팬데믹이 끼치는 영향이 소위 말해서 일시적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요인, 그러니까 그 이제 고용 시장에서 좀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고용 시장 상황, 이게 벤치마크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향후에 그 이제 완전 그 이제 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완전 고용이 뭐지? 그럼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완전 고용 목표가 우리의 지금의 목표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때 없어진 일자리 다 회복을 못해도 우리 적절한 시점 되면 금리를 살짝 올릴 수도 있어야겠어요 라는 거를 몇몇 분들은 미리부터 밑밥을 까는 거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테이퍼링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로 자산 이제 자산 재투자하는 거, 그것도 이제 종료해 나가는 시기쯤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한 1, 2년 뒤에 것까지 지금 벌써부터 밑밥을 깔고 있어서 요거는 뭐 좀 주시해서 봐야 된다. 지금 당장 보실 건 아니지만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86분간 계속 아주 면밀히 볼 테니까요. FOMC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요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또 남았는데 그건 뭐냐라고 하면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기, 지금 우리 그것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끝내냐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끝내느냐라는 것은 동의어가 어떤 페이스로 테이퍼링을 진행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에 선언하든 11월에 얘기를 하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종료 시기는 아마도 내년 9월로 맞춰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과연 1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좀 비슷하게, 근데 조금은 빨리 끝낼 것 같다. 왜냐면은, 이 코로나가 과거의 그 위기들하고 좀 다른 게 뭐든 빨라요. 내려가는 속도도 빨랐었고, 저점에 도달한 속도도 기간도 짧았고,
빨랐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그래서 증시가 반등하는 속도도 역대급으로 빠르잖아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빠르다면서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테이퍼링의 페이스도 약간은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종료하는 시기 자체는 9월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9월에 선언해서 10월부터 시작을 한다. 그럼 1년간 하는 거죠. 11월에 선언을 해서 11월에 실행하든 12월에 실행하든 한다. 그러면은 1년이 조금 안 돼가지고서 끝을 내는 거죠. 이 차이는 매달 이제 줄여나가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어쨌든 종료되는 시기가 사실상 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시작하는 시기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FOMC 회의록에서 이야기가 다뤄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해 가지고서는 시장이 잊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조정도 한번 받았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좀 놀랄 요소가 분명 나온 거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2013년하고 같은 길을 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뭐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요. 7월 FOMC 회의록 리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